숙자씨입니다. 오늘도 이제 포메이션별 베스트 11을 진행을 할 거고 설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4-1-2-3 그러니까 투공미 체제, 한 명의 센터 미드필더나 수미를 두고 두 명의 공미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포메이션을 알아볼 거고요.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로 놨는데 센터 미드필더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요 수미로부터 시작을 해요. 공을 공미한테 잘 뿌려주고, 공미들이 이제 선택지가 총 3가지죠. 이렇게 해서 얘네한테 공을 전달을 해주고 직접 뭐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선 침투나 그런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센터로 갔으면은 얘네가 이제 윙들이 침투하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선수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윙들이 직접 돌파를 하다가 센터 포워드한테 전달을 해줘서 골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의 전개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 방식은 사실 조금 이제 수비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물러서면서 수비를 해줘야 돼요. 4-1-2-3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이 미드필더 수적 열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앵커맨이면 뒤쪽으로 물려나면서 요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은 직접 손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얘를 뒤로 물려가면서 수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비 숫자가 최대 많아봤자 5명이고, 공미들은 수비에 가담을 시키면은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폭발적인 어떤 공격력이 얘네의 장점인데 그거를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전방에서 압박을 좀 해주거나 아예 수비 가담을 안 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그런 포메이션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4-1-2-3 형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공격 작업 시에 찬스 메이킹 위치가 2군데예요. 공미가 좌우 2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2군데라고 보시면 되고, 공격할 때 이제 공미 포함해서 그래서 총 5명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게 되고요. 그래서 윙 포워드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루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게 이 4-1-2-3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역시 투공미 활용을 할 때에 미드필더가 수적 열세에 놓이고요. 왜냐면은 얘 한 명이서 나머지 뭐 2명이나 3명 상대의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들을 상대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또 이제 앵커맨으로 만약 얘를 기용할 경우에는 이 2선과 3선 사이에 간격이 너무 벌어져요. 얘는 공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성격이 있고, 얘는 앵커맨이다 보니까 뒤에 머물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공간에 뻥 뚫리는 그런 지점이 발생하게 돼서 그거는 상대한테 굉장히 경기를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점으로 손꼽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높은 수비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뒷공간이 많이 내준다는 거는 공격형 골키퍼가 좀 있어서 얘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빌드업 조합, 센터백 둘 다, 그리고 수비형 사이드백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비적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래도 저는 앵커맨이 가장 낫다라고는 보는 게, 얘가 앵커맨이 아니면은 너무 수비 라인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앵커맨을 추천드리는 바고, 그 간격 조절을 위해서 이제 클래식 넘버 10이나 아니면은 찬스 메이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뒤로 조금이라도 이제 물러나면서 경기를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하고, 반면에 한 명 정도는 이선 침투가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가서 결국엔 이런 이제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윙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윙 스트라이커나 라인 브레이커로 해서 침투를 하거나 직접 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면 가장 좋겠고, 센터 포워드는 사실 박스 안에 여우가 옴으로써 애들을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연계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슛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인 브레이커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코닉이랑 레전드 추천 선수를 보면은 공격형 골키퍼는 일단 카시아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칸이랑 체으도 나쁘진 않습니다. 수비형 골키퍼지만. 그리고 가운데 라인은 똑같습니다. 센터백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밖에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백켄, 푸율, 박지성, 푸티가 좀 들어온 거 보실 수 있고 카프랑 호베르토 카를로스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자, 앵커맨 같은 경우에는 질베르토 실바가 가장 대표적인데 레이카르트가 또 이런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깨부시면서 플레이메이커지만 앵커맨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플레이메이커인 이제 사비 알론소라던가 아니면은 산소 탱크 중에서 수비력을 갖춘 마테우스, 비에이라도 추천을 드릴만 해서 이 자리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투공미 체제를 보면은 이제 2선 침투 쪽에는 이니에스타, 램파드, 롭슨으로 대표되고, 클텐을 보시자면은 지뉴, 뭐 굴리트, 로시츠키 이 정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기타 뭐 크루이프, 델피에로, 토티, 뭐 베컴, 융베리, 네드베드, 구티도 전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메시도 이 자리에 당연히 좋겠고 베르캄프까지도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드 포워드들을 좀 보면은, 윙 포워드들 보면은 호날두, 델피에로, 크루이프, 레시포드 뭐 이 정도가 있으면은 한쪽 라인은 부시기 충분할 거고, 또 한쪽에 라인 브레이커들은 루메니게, 토레스, 오원 들어가면 괜찮을 거고, 당연히 이 자리에도 이제 인사이드 리시버인 메시가 들어와서 경기를 펼쳐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렸고요. 가운데 박스 안에 여우는 반바, 그리고 뭐 연계가 좀 되는 포를란, 그리고 당연히 연계 얘도 잘 되죠, 크루이프, 그리고 제로톱이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굴리트라던가 아니면은 슈팅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바티스투타라던가 토티도 약간은 이제 뭐 제로톱으로 사용할 때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축자씨가 고른 4123 아이코닉이랑 레전드 베스트 1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비 라인과 일단 레이카르트가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고요. 또 라인 유지를 굉장히 잘 해주고,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드나들면서 해주고, 진유는 좀 가만히 있는 타입이니까 클래식 넘버 10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간격이 유지가 되고, 이니에스타는 좀 이 정도로 나간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선이 그렇게 좀 짜봤고요. 델피에로는 뭐 가마차기의 신이니까 라인 브레이커고, 그래서 이쪽에 뒀고 반바가 연계를 해주면서 루메니게가 침투하는 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골키퍼로 돈나룸마, 데헤아, 에데르송, 노이어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빌드업이 2명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반다이크, 바란이 가장 좋은 조합이게 되겠고, 아니면 데리우트, 산체스, 뭐 알라바, 고메즈, 데나이어, 카밥 다 들어가도 좋고, 세네시도 균형 잡힌 센터백이니까 좋고요. 포파나, 아예르, 그리고 바디아시에까지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이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원들이. 그래서 공수가 두루 최강인 로버트슨이라던가 아니면은 리카도 이번에 사이드백으로 나왔으니까요, 써보시면 좋겠고, 완비사카나 파바르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오른쪽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맨 자리에는 사실 앵커맨으로 대표되는 뭐 카세미루, 마르키뉴스, 카마빈가, 파비뉴, 로드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산소 탱크지만 수비력을 좀 갖춘 파티라던가 아니면은 사우리라던가 육각형의 고레츠카라던가 수비력이 좀 있는 은돈벨레, 발베르데, 그리고 캉테 이 정도가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투공미에서는 한쪽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라스케타, 그리고 하베르츠처럼 2선 침투가 들어가면 좋고요. 아니면 그리즈만이나 루이스 알베르토는 클래식 넘버 10이에요.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리고 참매로는 이제 데브라이너나 뭐 메시나 그런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고, 로드리게스도 클래식 넘버 10이기 때문에 좀 넣어놨고요. 에릭센, 티아고 모두 패스가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윙 쪽은 저는 손흥민이 이 자리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결도 높고 속도도 빠르고 침투도 잘하고 인사이드 리시버라는 성향이 있지만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성향이라서 좀 넣어봤고, 호날두 당연히 괜찮고, 네이마르는 이제 드리블에서 좀 주로 돌파한 다음에 패스를 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마네, 아자르, 사네, 안수파티 모두 이 자리에 능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키에사, 산초, 클루셉스키, 그린우드도 좋은데 저는 이 중에서 그린우드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가운데 이제 센터포워드 역할을 맡아줄 선수는 연계가 좀 잘 되는 해리케인이라던가 벤제마도 나쁘지 않고요. 뭐 루카쿠, 자파타처럼 피지컬과 골결을 갖춘 선수들도 좋고, 제주스는 뭐 다방면에서 연계도 연계, 그리고 공격 센스도 높고 그래서 쓸 수 있고, 라울 히메네즈도 이제 내일 아마 출시가 될 건데요. 설날에 히메네즈도 포스트 플레이어고 좀 내려오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계 측면이나 골결 측면에서는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이제 4123의 보라돌이 베스트 11은 뭐 돈나룸마가 최후방에서 지켜주고, 로버트슨, 반다이크, 바라니 이렇게 해주고, 완비사카도 문을 닫아주고,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요. 카마빈가가 속도가 90까지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앵커맨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쭉 나와줄 수 있는 빌드업까지 되는 왼발 앵커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선발이 됐고, 데브라이너는 뭐 말하지 않아도 게임 내에서 1등급 찬스 메이커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패스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좋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클래식 넘버 10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케인은 같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그린우드가 라인 브레이커 그린우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한쪽 라인을 부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 베스트 11을 보자면요. 그래도 돈나룸마랑 고민을 했는데 칸이 좀 더 나을 것도 같아서 칸으로 바꿨고, 로버트슨, 캠벨, 바란, 그리고 베켄바워가 이 자리를 쭉 지키고, 그리고 카마빈가를 함으로써 이 라인 유지를 오히려 속도로 좀 제어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카마빈가를 추천해 드렸고, 호나우지뉴 그리고 이니에스타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이 한쪽 라인에 들어가서 부셔주고, 루메닉에도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손흥민은 이쪽으로 해서 빵 슈팅을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반바가 가운데서 연계를 적절히 도와주고 자기가 골도 넣는 그런 역할을 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의 최종 그 베스트 11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때 보실 거 없으면 이거 보시고, 가족분들도 솔직히 이제 못 만나게 되잖아요. 잘 5명이라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있으시면서 좀 그래도 뭐랄까 의미 있는 시간들 좀 보내시면서 중간중간 쉬실 때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게임도 즐겁게 하실 수 있고, 또 연휴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